국정원 NIT 정보역량 강의 계획입니다. 전체 8강입니다. 8강. 1강부터 5강까지는 이론이고요. 정치 외교, 1강은 정치 외교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이라든 유엔기구 및 조직들, NGO 특성, 정당, 지방자치 이런 관련된 이론들을 좀 보고요. 2강에서는 법률과 행정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든지 대통령의 권한, 행정이론, 간로제, 이런 간로제의 병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요. 3강에서는 경제와 무역입니다. 경제이론이나 시장, 그 다음에 세율과 세수, 국제수지, 환율 변동 이런 관련된 부분. 4강에서는 금융과 사회인데 경영이론과 주식시장, 기업가 정신, 환경운동, 노동시장 복지. 5강은 국가정보학입니다. 주요 정보기관들이라든지 글로벌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이슈들, 테러리즘이라든지 국제범죄라든지 정보전쟁, 산업 스파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변화, 최근에 북한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누가 국가 주요 정보기관의 수장인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미래 과제들, 정보기관들의 미래 과제.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아서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정도 내용들을 공부해 보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6강과 7강과 8강에서는 3강은 문제풀이입니다. 이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시사 문제라든지 오답 노트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슈들 이런 부분들 해서 6강, 7강, 8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주요 인권 선언들, 주요 선언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라든지 요즘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 국제 외교 노선, 1차 대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언, 2차 대전 관련 회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들, 국가 보험 정책들, NGO들, 이런 것들이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출제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비교, 정치 협상, 이런 것들, 선거에 관련이나 직업정치인을 일컫는 용어라든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국제무역협정들, 시장개방정책, 공산국가의 시장개방정책이라든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역대 주석이나 재임기간, 아랍의 봄, 제스민혁명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출제된 문제들이고 또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1번 세계 주요 인권선언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출제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최소한 4개 정도 주요 선언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오래된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입니다. 13개주가 참여해 선언했고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고 프랭클린과 애담스가 완성한 그런 독립선언을 완성했습니다.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와 생명권의 존재를 주장했는데 프로테스탄트죠, 그죠? 청교도들이 유럽의 왕정의 행포에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자기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왕이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다. 하늘이 내려준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미국 독립선언이라는 거죠. 이후에 유럽 대륙에서도 다양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미친 게 미국 독립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이죠. 1948년도 국제연합이 제3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를 채택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서 국제인권규약 등의 모태가 되었고요.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배려를 하자. 이런 얘기죠. 뭐 2차 대전 기간 동안 히틀러라든지 뭐 스탈린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무솔린이라든지 뭐 일본이 또 중국에서 벌인 뭐 다양한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뭐 조선에서 벌인 여러 가지 어병 토벌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생존권을 위협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만든 게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5년도에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아인슈타인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개발 경쟁을 하면서 과학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이미 우리가 핵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써봤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인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과학기술을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영국 철학자 러셀과 미국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주도를 했고 핵무기 폐기도 주장했습니다. 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떠들은다 해서 이게 뭐 정책으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11년도에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열린 그 선언이 티라나 선언입니다. 빈곤층 토지 접근성을 보장하자. 우리가 그 제3세계라든지 뭐 선진국은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제3세계 같은 국가에서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뭐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대지주들이 소작농을 부리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이 없이 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자. 이런 얘기하는 게 티라나 선언입니다. 저개발국의 농업 투자를 거주자들의 인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토지 획득이라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부호들이 대규모 그 토지를 사들여서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양을 사육한다든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은 밀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중동의 부호들은 자기가 뭐 낙타라든지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기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어떤 뭐 자기 지역의 뭐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 아니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한 양을 기른다든지 뭐 이러면서 지역의 농민들이 굶주리는 그런 것들을 막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티라나 선언입니다. 인권운동에서 뭐 식량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량권. 먹고 사는 문제는 최소한 해결해 주자는 얘기죠. 식량권 문제를.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시사했다는 거죠. 뭐 우리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티라나 선언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독립선언하고 세계인권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 이런 것들이 뭐 과학자들이 뜨던 얘기가 시험에 나오기 출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독립선언이나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